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줌 설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카메라마다 다른 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1배, 3배, 5배의 기본적인 줌 기능을 카메라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카메라가 1배면 그 다음은 3배, 그 다음은 5배 줌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배율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있는 배율은 3배의 카메라로 찍은 다음 2배 크기로 잘라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배의 줌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5배의 카메라로 찍은 다음 잘라서 4배의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배 이상의 줌 기능은 어떻게 할까요? 5배로 찍은 다음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후처리를 해서 10배로 사진을 키워주는 거죠. 당연히 5배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배로 찍을 거면 차라리 3배로 찍거나 또는 1배로 찍는 게 좋습니다. 1배로 찍은 다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좀 더 선명하게 찍고 싶을 경우에는 3배를 선택을 하시고 좀 더 뒤쪽에서 찍어주시면 2배의 줌 기능보다 훨씬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마다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개수도 다르고 지원되는 줌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신 다음 광학 줌이 몇 배가 지원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해당 배율로 찍어주시면 최고의 화질로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저는 지금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눕혀 놓은 상태죠. 스마트폰을 세워서 찍게 되면 좌측에 있는 메뉴가 상단에 나오게 되겠죠. 자, 거기에 보시면 12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터치하시면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해상도를 누르게 되면 12M, 50M, 200M 세 가지가 나오죠. 12M은 1200만 화소고요. 50M은 5000만 화소, 200M은 2억 화소가 되겠습니다. 2억 화소가 현존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겠죠. 이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2M 1200만 화소는 기본적으로 1배의 카메라로 찍어주게 되는데요. 그 카메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 화소, 2억 화소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추출된 픽셀 정보들을 합쳐서 더 균형 있는 사진을 찍어주게 됩니다. 특히 빛이 부족한 야간 환경에 노이즈를 줄일 때 좋은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000만 화소죠. 이 5000만 화소는 5배 망원 렌즈로 찍는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1200만 화소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 5000만 화소는 주변 밝기, 즉 조명 조건이 좋은 곳에서 찍어야지만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디테일한 공간들을 제대로 표현할 때 이용하면 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2억 화소인데요. 2억 화소는 화소수가 많은 만큼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전체 사진에서 특정 부분만 잘라서 이용을 해야 한다든지 최대한 깔끔한 화질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 대신 카메라가 흔들리게 되면 그만큼 화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작은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밝은 환경에서 찍을 때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하거나 빛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1200만 화소의 해상도보다 화질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상도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흔들리는 나뭇잎을 찍을 경우에는 당연히 2억 화소보다는 5000만 화소가 더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뭇잎이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5000만 화소보다 1200만 화소가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찍어보시고 디테일이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해당 사진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사진을 찍기 전에 미리 노출을 보정해서 찍으면 좀 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배율 옆에 보시면 점 4개 퀵 컨트롤이 보이죠? 이걸 누르시면 노출을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이 노출 버튼인데요. 노출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노출 값을 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살아나고 싶어요. 이런 어두운 부분은 디테일이 살아나지가 않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노출 값을 조금 더 올려서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을 올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변이 전반적으로 어두울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노출 값을 조정을 해서 찍으시면 후보정하기도 편하고요. 사진 퀄리티도 좀 더 높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찍으실 때 그냥 찍은 다음 후보정에 가셔서 노출 값을 올려주거나 밝기를 조절하시는데요. 미리 조정을 해서 찍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찍으실 때 필터도 미리 적용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연출을 미리 적용시켜 볼 수가 있죠. 필터는 기본적으로 밖에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퀵 컨트롤을 눌러도 여기에도 필터가 나와 있습니다. 필터를 선택하시면 필터가 적용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기본값은 원본이죠. 그 다음 여러 개의 필터를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진, 뚜렷한 사진, 맑은 사진 여러 개로 선택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강도, 색 온도, 대비, 채도, 필름 그레인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필름 그레인을 올려주면 이렇게 필름으로 찍은 것 같이 노이즈를 생성을 시켜주죠.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한 감성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은 흑백 사진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흑백 사진을 찍는 이유는 사진이 깊이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흑백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데요. 흑백 사진도 미리 적용을 해서 찍으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두운 모노톤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비값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비값을 조정을 해서 흑백 사진도 좀 더 퀄리티 있게 찍을 수가 있죠. 대비가 떨어지게 되면 밝고 어두운 부분이 제대로 나뉘지 않는데요. 이 대비를 올려주시게 되면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좀 더 강렬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 작가들 보면 이렇게 흑백으로 강렬하게 찍어서 일부러 어두운 부분 디테일을 없애주는 경우가 많죠. 전부 이런 식으로 찍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필터를 이용을 해서 작품 사진 같은 사진들을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촬영 구도 추천을 꼭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이 촬영 구도 추천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 최적의 구도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화면에 가이드가 표시된다고 하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지금 촬영 구도 추천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카메라를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평 수직선이 어긋나 있죠? 그 다음 중앙 십자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앙에 있는 십자가가 같이 이곳에 겹치고 수평선이 일치하게 되면 최적의 구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를 시켰더니 자, 약간 어긋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딱 잡으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가 최적의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와 이 상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최적 구도가 훨씬 보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최적의 구도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인텔리전트 최적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화질 최적화가 나오는데요. 화질 최대, 중간, 최소 세 가지가 나오죠. 최소의 경우에는 후 처리를 생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는 인공지능이 최적의 화질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인 후 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후 처리를 모두 생략하고 사진을 빠르게 촬영할 때 이용합니다. 이 경우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다든지 빠르게 피사체를 잡아야 할 경우에는 빠르게 찍는 게 중요하겠죠. 그럴 때 최소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중간은 후처리를 일부만 생략해서 촬영 속도를 높이는 거죠. 자, 당연히 최소보다는 느리겠죠. 피사체의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최소와 중간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모든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움직이는 피사체에는 맞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움직이는 피사체도 깔끔하게 잘 찍히는데 내가 찍으면 초점도 안 잡히고 흐리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인텔리전트 최적화에서 최대를 중간이나 최소로 낮춰주시는 게 좋겠죠. 최대의 경우에는 정지해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장면별 최적 촬영,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겠죠.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을 살리고 음식은 더 맛있게 찍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 사진을 찍으면 맛있게 나오는데 내가 찍으면 밋밋하거나 칙칙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을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고급 사진 옵션인데요. 여길 들어가시면 고효율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고효율 사진은 이미지 저장 방식이 HEIF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촬영한 스마트폰에서는 열 수 있지만 그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다든지 노트북으로 옮겼을 때 사진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효율 이미지로 찍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효율 이미지는 용량을 줄이고 화질은 최대한 유지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원본보다는 화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른 기기로 많이 옮긴다던가 전송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 고효율 사진은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촬영 가이드, 당연히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촬영 가이드를 켜게 되면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격자선과 수평계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시면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다양한 카메라 보조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동 HDR 무조건 켜주도록 하세요. 자, 이 자동 HDR은 카메라 센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빛 정보를 분석하고 조합을 해서 최대한 색상과 디테일이 뛰어나도록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켜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부드러운 사진 질감인데요. 저는 깔끔한 사진을 찍는 것을 선호를 해서 사용을 안 함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부드럽게를 주면 사진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죠. 자, 그 대신 경계선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약간의 뿌연감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더 부드럽게보다는 부드럽게가 좀 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선호하는 사진 종류에 따라서 사용 안함이나 부드럽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갑자기 피사체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보이는 구역 전체가 갑자기 좁아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것은 렌즈 자동 전환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줌 배율을 지정을 했을 때 주변 밝기라든지 촬영 대상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최적의 렌즈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1배, 3배, 5배의 렌즈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구도는 이게 아닌데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최적의 상태를 스마트폰이 인지해서 배율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기능은 되도록이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다가 갑자기 배율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서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면 좀 더 화질도 좋아지고 해상도도 높아집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서 원하는 구도 그대로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배율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율과 상관없이
해당 구도는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화질은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은 고해상도 옵션인데요. 이 고해상도 옵션도 세부 기능들은 전부 켜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남들은 잘 나오는 사진이 나만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설정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